네, 5월 9일 월요일 자갈치 아침에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이 필리핀 대선일이고요. 이제 투표가 개시가 됐죠. 아들 마르코스가 당선이 될지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1위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것 같아요. 지금 투표 시작했겠네요. 6시부터 시작하니까 네. 1시간 전에 시작했겠습니다. 사전 여론조사가 56%면 압도적이겠죠. 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워낙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 필리핀은 6년 단임 대통령제고요. 러닝메이트제가 있는데 대통령, 부통령을 했는데 미국처럼 같이 뽑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투표를 합니다. 따로, 대통령 따로. 투표 따로, 예. 부통령 투표 따로. 대통령 후보는 아까 56% 달리고 있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그 유명한 네. 과거에 스페인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또 사라 두테르테입니다. 이 또한 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아버지 두테르테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예, 딸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그래서 대통령 후보인 마르코스 주니어와 부통령 후보인 사라 두테르테가 따로따로 지금 투표를 후보로 나섰는데 마르코스 주니어는 56%, 사라 두테르테는 55%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 확실하고 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관심대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은 아버지 마르코스가 그때 권좌에서 물러나는 게 하와이로 그때 망명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 36년 전이거든요. 36년 만에 40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이 말라카냥궁 필리핀의 대통령궁입니다. 말라카냥궁에 입성할까가 지금 선거 결과와 함께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아버지 마르코스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 유명한 어머니 이멜다 마르코스는 지금 그냥 90대 중반이죠. 네.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연설도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다시 우리 가문에 영광을 주길 바란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 네.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86년에 하와이 망명을 쫓겨갔을 때 그때 28살이었거든요. 네. 그 후로 어떤 정치적인 행적을 보였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28살이었는데 91년도에 귀국했습니다. 91년도에 귀국해서 아버지의 명성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그 이름을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으면 또 그렇게 빨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하기는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하원 의원도 했었고 주지사도 하고 상원 의원도 역임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만한 그런 정치적인 노선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1등 후보로 달리는데 그럼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네네. 전략을 잘 짰다고 봅니다. 일단 두테르테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딸인 사라 두테르테를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상대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현 부통령이거든요. 로브레도 현 부통령을 20%대 득표 여론조사에 묶어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약한 후보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 약한 후보 공격론이 먹혔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아버지 마르코스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이 청년층 필리핀의 청년층 유권자가 50% 넘어서거든요. 예. 18세에서 41세까지 유권자가 아버지 마르코스를 몰라요. 네. 어떤 정치적인 행적을 했는지 몰라요. 네. 잊혀지고 그 학교에서 그런 과거의 정치 행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긍정적인 면을 상당히 부각시키면서 우리 아버지 마르코스가 과거에 필리핀의 시민들을 위하고 복지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건국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미화시키는 그런 네. 전략을 SNS 통해서 많이 하면서 이게 그 상당히 먹혀 들어가 가지고 18세에서 41세까지 청년층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의 이제 어머니 같은 뭐 이멜다 여사 그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이런 게 진짜 잘 알려져 있고 그때 거의 쫓겨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SNS에서 완전 미화하는 것들이 너무 넘쳐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뭐 남의 나라 일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의료시설 최소 200곳 이상 공격했다는 WHO 조사 결과가 있네요. 아우 저는 뭐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돼가느냐. 네. 오늘 또 러시아의 전승절이어서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푸틴이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네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WHO가 직접 조사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의료시설을 공격을 했느냐. 예. 예, 이 부분은 그 직접 조사를 해서 이거 전쟁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의료시설 병원을 공격하면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거브리우스가 직접 우크라이나 방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표하더라고요. 최소 200곳 이상 의료시설을 공격해서 파괴시켰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걸 WHO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브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문해서 200곳이라고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확인한 곳만 200곳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줄곧 200곳이 아니라 두 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400곳이라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그 400곳일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WHO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엔에다가 전달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다가 전달을 하겠다.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엔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WHO는 아무 징계를 안 하느냐. WHO도 그렇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 있는 WHO 지역 사무소는 최대한 폐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그다음 저는요. 지역 사무소 폐쇄는 뭐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한국도 지역 사무소 폐쇄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폐쇄는 아니었고요. 한국도 의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네. 따로 독자적인 지역 사무소 감시하는 그런 지역 사무소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폐쇄당하면 강제 폐쇄인 거죠. WHO 이사국의 자격을 박탈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했었는데 네. WHO 집행이사국은 각 대륙별로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유럽을 대표하는 이사국 7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7개국에 유럽 7개국에. 요 이사국을 집행이사국 자격을 박탈한다면은 WHO 차원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유엔에 넘긴다고 했는데 유엔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뭐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징계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도 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이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 반도체 혁신 법안 통과 촉구를 연설하던 도중에 삼성이 세계 리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맥락을 우리 삼성마저도 이제 견제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맥락을 잘 살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바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주요 격전지를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중부의 오하이오주의 철강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철강이라든지 반도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반도체 혁신 법안 지금 의회에서 곧 통과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린다라고 하면서 이 반도체 혁신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에 520억 불, 즉 62조 원을 투자를 해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하고의 제조업 격차를 벌리겠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에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미국의 제조업 리더십을 다시 살리겠습습니다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인텔이 세계 제조업의 반도체 제조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기업 삼성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정적인 발언일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왠지 부정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미국하고 경쟁력을 다 따라잡거나 아니면 이미 일부 추월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하원에 대한 압박으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압박으로 할 때 그 이그젬플로 세계 반도체 리더십이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그젬플의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삼성 리더십을 언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모든 이제 정치 지도자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지방선거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 한반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요. 예. 아일랜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남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그래서 남아일랜드는 독립공화국이고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북아일랜드 지방선거를 계속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어떤 정당은 영국령이 남아있자로 주장하는 정당이 있을 거고 예. 어떤 정당은 아니다. 남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통합해서 통일하자라는 주장하는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통일 주장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 이번 선거에서 분단 남북 아일랜드 지금 분단된 지 딱 정확하게 100년 됐거든요. 10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심페인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서 90석 중에서 한 30석 정도 확보할 거라고 지금 최종 결과 나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의 자치정부의 총리는 영국령이긴 하지만 남북 아일랜드 통일을 주장하는 정당의 대표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총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심페인당이거든요. 예. 네. 심페인당은 우리가 IRA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장 단체죠. 왜 아일랜드가 분단되어야 되느냐? 북아일랜드도 남아일랜드가 통합하자라고 해서 계속 무장 봉기를 하는 단체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심페인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으니 이제 남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통일 문제가 이게 국제 관계에서 저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끝나가면은 이 문제가 이제 제1 이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남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통일되겠네 생각하지만 북아일랜드의 주민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예. 투표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북아일랜드 주민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찬성을 안 하고 영국령으로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3분의 2였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한국도 진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매출을 5년 내에 5배 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제 첫 번째 내세운 목적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또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 막 말할 때 트위터가 계속 차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일 없이 표현의 자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멤버십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엄청 늘려갖고 5년 내에 5배 늘리겠다. 매출 33조 원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00%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유료화잖아요. 유료화. 유료화. 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주 받고 인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네. 머스크는 노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5가지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월요일 자갈치